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부동산 시장의 한계가 좀처럼 물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재건축 규제 완화도, GTX 계획 발표도 집값 하락을 멈추지 못했는데요. 오히려 수혜 지역으로 꼽히는 지역에서 하락폭이 커진 모습입니다. 심다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은평구의 한 구축 아파트. 지난해 10월 8억 원 전후로 거래되던 84제곱미터형이 지난달엔 7억 5,500만 원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매매가가 5천만 원 가까이 떨어진 겁니다. 연신내역에서 도보 10분 거리에 있는 이 아파트 84제곱미터형은 지난달 9억 9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GTX 호재에도 불구하고 10개월 전과 비교하면 3천만 원이 12억 원까지 올랐던 3년 전과 비교하면 2억 5천만 원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거의 거래가 많이 안 되고 일단 뭐 금리 자체가 높기 때문에 그 영향이 제일 크고요. 전체적인 경기도 안 좋고. 서울 아파트 값이 9주 연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부의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계획 발표 직후였던 지난주엔 오히려 하락폭이 확대됐습니다. 25개구 전 지역 집값이 내린 가운데 은평에선 0.02%에서 0.06%로 하락세가 거세졌습니다. 같은 기간 경기도 김포는 상승폭이 커졌고 평택의 경우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습니다. 모두 GTX 수혜지로 평가받는 곳들입니다. 외곽 지역들 GTX 호재로 기대감이 커지면서 반응이 큰 상황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지금 또 교통망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부잣집에 고기 반찬 하나 더 준다고 이렇게 흥분할 필요는 없는 부분인데 양천 등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은 지역에서도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정부의 대대적인 재건축 규제 완화 정책이 별다른 호재로 인식되지 않는 모습입니다. 경기 침체로 재건축 사업성이 나빠져 투자 수요가 줄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사업성이거든요. 최근에 건축비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안전진단 없이 추진한다고 해서 사업성이 좋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용적률을 높게 올려봤든지 뭔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한데 한국부동산원은 매수자 우위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급매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있지만 거래는 한산하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물이 계속 적체되면서 하락폭이 확대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런 추세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금리 인하 시기가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국민의힘 은평구 가불 지역 공천에 6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지난 4일 발표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서울 은평구 2개 지역구에 6명이 공천 신청을 했는데요. 선거구별로는 은평구 갑에 홍인정 전 은평갑 당협위원장, 신성섭 전 20대 대선 국민의힘 미래통합위원회 수석부 본부장, 남기정 전 국민의힘 은평구청장 후보, 오진영 여의도연구원 정책자문위원, 한석헌 전 외국어학원 강사 등 총 5명이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반면 은평구 을은 문태성 전 국민의힘 은평을 당협위원장 1명만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 구자룡 비대위원장이 총선 출마를 위해 양천구 갑 공천을 신청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보면 구자룡 비대위원이 양천구 갑 후보에 이름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양천구 갑은 현재 정미경 전 국회의원과 조수진 당협위원장이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으며 정초신 영화감독이 공천 신청을 해 4대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당내 경선을 통해 최종 후보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양천구가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집수리 사업을 확대합니다. 양천구는 서울시 집수리 사업에서 소득 기준의 한계로 지원이 어려웠던 가구를 위해 소득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원 대상자도 70명에서 110명으로 확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신청 대상은 주택법상 주택에 거주해야 하며 지원 금액은 최대 250만 원입니다. 신청은 오는 29일까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접수하며 선정된 가구는 오는 4월부터 수리에 들어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2일 진행 예정이었던 전체 회의를 취소했습니다.
정개특위는 당초 이날 오후 회의를 통해 선거구 획정 합의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무산됐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구 획정 일정에도 차질이 생길 전망입니다. 여야는 서로 강세 지역구를 유지하기 위해 앞서 국회에 제출된 선거구 획정안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총선 지역구 후보자 공천 신청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지난달 29일부터 3일까지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인천은 13개 선거구 46명이 신청했는데요. 가장 많은 후보자가 몰린 곳은 서구 갑으로 9명이 신청서를 냈고 반대로 중구 강화군 옹진구는 현역 1명만 신청했습니다. 핫 선거구로 떠오른 계양구 을 선거구에는 2명이 공천 신청서를 내 2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들을 대신해 갚아준 은행 대출이 1조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전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는데요. 고물가 고금리의 부담으로 은행 빚을 갚지 못하는 소상공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난에 내몰려 빚조차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주요 은행에서 돈을 빌린 중소기업이 연체한 원리금난 1년 새 5조 원 이상 늘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빚에 쪼들리는 주된 요인은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요. 금융 상환 시기가 도래했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매출 회복이 더딘 상태에서 은행 빚을 갚을 여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연 10%가 넘는 금리에도 이금융권을 찾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늘고 있어 사상 최대 법인 폐업 기록이 올해 넘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불황보다 무서운 것이 고금리로 인한 금융 부담이라고 합니다. 자영업자와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장기적인 계획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소상인과 금융소비자단체 회원들은 당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계 채무자와 자영업자의 상황 부담을 경감할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서울시가 청년 안심주택과 공공임대주택 예산 2,270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서울시는 최근 부동산 PF 사업장의 자금 경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이런 조치를 내린다고 설명했는데요. 우선 올해 SH공사가 선매입할 청년 안심주택 23곳의 매입 시기를 앞당겨 552억 원을 조기 집행합니다. 또 공공임대주택 49곳의 매입 대금은 지급 절차를 간소화해 총 1,718억 원이 조기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판매를 시작한 기후동행카드가 열흘 만에 31만 장이 판매됐다고 밝혔습니다. 판매 유형별로는 모바일이 12만 4천 장, 실물카드가 19만 1천 장으로 집계됐으며 연령별로는 20대와 30대가 가장 많이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이 이용한 지하철 노선은 2호선으로 나타났으며 5호선과 7호선, 4호선과 3호선 순이었습니다. 역별로는 주말은 홍대 입구역과 신림역, 잠실역 순이었으며 평일은 강남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역, 신림역 순으로 조사됐습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2일 발생한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복구 비용을 지원합니다. 경기도는 타시도 재해구호 지원에 사용 가능한 재해구호기금 1억 원을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상인들을 위해 활용하기로 했는데요. 또 긴급 지원금과 함께 충청남도 서천군의 요청 시 자원봉사단과 구호물품 등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올해부터 2년간 포천, 동두천, 연천에 소재한 중소섬유기업의 기술 혁신을 지원하고 유망기업을 육성합니다. 이번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소섬유기업 성장을 지원하고 하이테크 산업용 친환경 소재 분야 유망기업을 육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사업은 중기부가 인구 감소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연고산업을 지원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지역은 올해 처음 지원 대상이 됐습니다. 인천시가 공유 전동 킥보드 업계 협의를 통해 최고 속도를 시속 20km로 하향 조정하고 16세 이하 인증 의무화를 함께 시행합니다. 인천시는 공유 전동 킥보드 운영업계의 데이터 분석 결과 실제 운행 환경에서의 평균 속도가 시속 20km에 미치지 못했다고 밝혔는데요. 사고 방지와 안전을 위해 개인형 이동장치의 법정 최고 속도를 시속 25km에서 20km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인천시는 또 명의를 도용해 타거나 한 대에 2~3명씩 타는 등 미성년자들의 무면허 운전을 막기 위해 16세 이하 인증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인천시가 제3차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오는 3월 착수합니다. 인천시는 대규모 개발 사업과 연계한 도로 확충과 개선, 원도심 활성화와 재난 대응 체계 구축 등을 목표로 구분해 추진하는데요. 제물포 르네상스와 뉴 홍콩시티, 9월 이지구와 검단 신도시 등 도시계획과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 GTX 노선 등 인천 지역 주요 교통 환경 변화를 반영할 계획입니다. 서울시가 드론과 지능형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해 산불 방지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봄철 산불 발생에 대비해 산불 여부를 실시간 판독하는 지능형 산불 방지 ICT 플랫폼을 수락산에 구축했는데요. 이 플랫폼은 기존의 산불 감시 카메라, 드론과 연계돼 산불을 조기에 감지해 초기 진화에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시는 봄철 산불 방지를 위해 오는 5월 15일까지 산불 방지 대책 본부를 운영하고 산불 전문 진화대원과 산림 분야 근로자 등 260여 명을 산불 취약 지역에 배치해 감시 활동을 강화합니다. 경기도가 도시 빈집 정비 활용을 위해 빈집 정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빈집 정비 지원 사업 인지도 향상을 위해 시군은 연 2차례 소유자의 빈집 정비 안내문 발송 등 연간 홍보계획 수립과 시군이 직접 빈집 정비하는 방식을 도입해 소유자의 서류 작성과 철거 공사 추진에 부담을 줄여줄 계획인데요. 경기도는 모든 시군이 빈집 실태 조사를 실시한 뒤 2025년까지 연차별로 정비 대상 빈집을 특정해 정비 계획을 수립하도록 권고하고 소요 비용의 일부를 도비로 지원합니다. 도는 지난 3년 동안 모두 262호의 빈집 정비를 지원하고 마을 쉼터, 주차장 등으로 공공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인천시가 대기 오염 물질을 줄이기 위해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235억 원을 투입합니다. 지원 대상은 4, 5등급 경유차와 노후 건설 기계를 조기 폐차하거나 매연 저감 장치를 부착하는 경우, 1톤 화물차와 지게차 등을 전동화하는 경우와 전기 굴착기를 보급하는 경우 등인데요. 인천시는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조기 폐차 11만 4천 대, 저감 장치 부착 9만 대 등 모두 23만 7천 대에 6,958억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달 설 명절 제수용 선물용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식품 557건을 집중 검사했는데 쪽파 1건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를 수행한 품목으로는 과자류, 떡류, 식용유지류 등 가공식품 및 조리식품과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등 건강기능식품 등입니다. 도는 농산물 중 잔류 허용 기준을 초과한 품목은 도내 대형마트에서 수거한 쪽파로 살진균제로 쓰이는 프로사이미돈이 기준치 5배를 초과해 압류 폐기 등 행정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